안녕하세요, 알루비입니다. 요즘 뒷광고 관련해서 말들이 많죠. 일부 유튜버 분들은 뒷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뒷광고가 왜 나쁜 것이고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떤 법이 관련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플루언서이시면 인플루언서답게 책임있는 행동을 하셔야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으신 만큼 책임도 뒤따르는 거죠. 내가 내 돈 벌려고 광고해주는 것에 대해서 뭐가 불만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그런 행동 하나하나는 이 정보 과부하의 시대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뒷광고 문제는 단순하게 시청자분들과의 신뢰 문제가 아닌 거죠. 인플루언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공정거래를 막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큰 죄인 거 아시죠? 민사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에요. 이게 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유튜브라는 것이 현재 시장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엔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젠 뒷광고도 형사처벌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나서는 거죠. 다음 달인 9월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님께서 지난주에 발표를 하셨어요. 이미 모니터링 요원 모집을 완료하셨고요. 걸리면 끝장인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지, 걸리면 어떤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 정확하게 새기고 있죠.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제17조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 유튜버 분들이 광고 한번 잘못하시면 국가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유튜버 분들은 공범도 될 수 있고 교사범도 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광고주께서 돈 이만큼 드릴 테니까 뒷광고를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했다. 이럴 경우엔 종범이라는 게 돼요. 종범이란 형법 제32조에 따라서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이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는 형법 제32조 제2항이 있지만 워낙 정범의 처벌 수위가 높다 보니 만약 걸리게 되면 징역을 피하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인플루언서로서의 삶은 끝장이 나는 거죠. 광고 하나 때문에. 법정에서 벌 받는 줄 몰랐다고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이게 바로 인플루언서의 무게예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만큼 짊어지셔야 할 왕관의 무게도 무거운 거죠.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광고를 해야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정위에서 지난 6월에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어떻게 광고 표시를 해야 안 걸리냐 이걸 올린 거예요. 자료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찾아보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공정위 홈페이지입니다. 공정위 뉴스에서 보도에 들어가시면 이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길 보시면 광고 공개 방식을 규정해 뒀다고, 즉 광고하실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잘 보면 9월 1일부터 시행이죠. 6월에 올렸는데 9월부터 시행한 이유는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할 시간을 넉넉하게 줬으니 재판에서 법이 바뀐 줄 몰랐다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죠. 적발되면 그동안 법에 무지했던 당신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SNS 추천 후기 대가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 네, 이게 바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입니다. 제가 이걸 다 읽지는 않고 핵심 내용만 설명드릴 테니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 유튜브, 인스타그램,
SNS라고 분명히 해뒀죠. 자, 이걸 왜 하냐?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광고를 하셔야 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적는 게 문제예요. 경제작가를 AD, advertisement, 이렇게 sponsored by 등으로 표현하거나 댓글, 더보기 등에 표시하는 경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시태그 속에 중간에 넣는 것도 금지. 자,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이 있는데요. 여기에 4가지가 있어요. 접근성, 인식 가능성, 명확성, 언어 동일성. 접근성,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그러니까 댓글에 작성하면 안 되고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안 돼요. 중간에 넣으셔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인식 가능성. 알아보기 힘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도 너무 빠르게 광고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명확성. 명확하게 이건 광고다. 그 다음 언어 동일성.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영어로 표시하는 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시를 들어볼게요. 블로그 인터넷 카페에 올리실 때는 여기 분명하게 써뒀어요. 표시 문구는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삽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도 반드시 첫 번째에 넣으셔야 합니다. 본문의 첫 부분. 광고입니다 라고 밝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중간에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제목과 시작 부분, 끝 부분 삽입하는 거는 당연한 말이고요. 유튜브로 광고하시는 분들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으시겠죠? 보시면 바로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도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 금지예요. 그 다음 실시간 방송 아프리카 TV 등에서 광고하시는 거 음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여기 예시로는 5분마다 광고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하셔야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 효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 다음 달부터 시행이죠. 이거 걸리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드린 말씀 잘 기억하시고 광고 표시 제대로 하셔서 억울한 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